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요. 자, 이제 환각이니까 뭐 환상, 그러니까 실제의 나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나비가 되는 그런 환상을 경험을 하는데, 경험까지는 그러네요. 자, 이제 환상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이 글 전체의 틀거리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 이제 내용 지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용 지문이 박완서가 알고 있잖아요. 글을 그렇게 쉽게 쓰시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또 내면에 치중을 해서 그 인물의 의식만을 많이 서술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은 아니야. 의식의 흐름, 그런 거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좀 부분 읽어드릴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전체 틀을 좀 보여드려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 여러분들 페이지 219페이지 보실 거고요. 220페이지에 보시면 나달락하고 연관되어 있는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을 조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 작품이 나는 이제 비문학처럼 서술되어 있는 글인데, 이제 노인 소외 문제죠.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적인 윤리에서는 가족이 대가족으로 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었다면, 이제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 아시죠? 소가족화 되고 부모를 모시는 일이 되게 힘겨운 일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끼리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부모님이 또 나이가 드시다 보니, 특히나 이 글에서처럼 치매가 걸리게 되면 이제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대인들의 인식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노인 소외 현상을 기본 베이스로 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서술자로 나오는, 원래는 서술자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할게. 원래는 3인칭 서술이기 때문에 영주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인칭 서술자, 3인칭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는 것이고요.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영주라든가 영탁이라든가 이렇게 인물들을 바라보는 거지만, 나에서 나왔다시피 초점 서술자가 있는 거지. 왜 이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특정인의 관점에서, 혹은 특정 한 인물의 관점에서, 특정 한 인물의 초점에서, 요거 기억하지? 여기서 이제 그게 영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주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주되게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야기의 흐름을 얘기하자면 영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뭐 주인공처럼 나온다기보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둘이 그러니까 가족이죠. 왜냐하면 남매니까. 그리고 얘는 남자애들 중에서 세 형제인데, 셋 중에 셋 중에 남자 쪽에서는 첫째,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첫째인 거니까 남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남동생이지만 남자 둘 중에선 첫째니 장남인 거지. 이런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왜 요즘 전통적인 정서에서는 어쨌든 장남이 제사도 지내고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실은 요즘 사고로는 또 많이 달라졌지요. 꼭 장남이, 남자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인식은 여전한데 그런 건 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가장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데올로기, 가장이 부모님 모셔야 되고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관념은 남아있으나, 이들이 갈등하는 건 어찌됐든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는데 힘겨움이지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줄다리기 하듯, 그리고 모시는 걸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 사이에서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홀어머니로서의 아픔, 그동안 세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정성껏 다 바쳐서 희생해서 키웠지만 치매가 걸리셨거든요. 약간의 치매. 그 속에서 이제 홀로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식들이 살짝 본인 때문에 갈등을 하고 어느 곳을 가도, 누구 자식 집에 가도 편치 않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낳는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홀어머니로서의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갈 때도 마땅치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제가 이따 지문을 읽으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가출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정확한 단어로는 천계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지. 포교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는데, 여기에
주된 스님, 주지 스님 같으신,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여성으로서 참 힘겨운 역경된 삶을 살아오신 분인 거야. 집안을 마치 가장처럼 이끌어야 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스님이 되고 이렇게 여기에서 청계사 포교원을 하면서 좀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놓고 사시게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출을 해서 이제 영주로서는 이제 어머니를 찾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어디 갔을까 하고 막 급하게 찾다 보니 옛날 동네 같은, 옛날 자기네 집 살던 종암동 집이라고 나와요. 옛날 자기네 집에 엄마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집 분위기 같은 동네인데 그런 집 분위기 같아요. 겉에서 보기에. 아마도 어머님도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치매도 약간 있으시니까 거기 가서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고 와, 정말 어머니가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신다. 아, 너무나 행복해 보이신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비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느껴요. 여기서의 나비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게 중요한 초점이니까 이제 순수하고 자유롭고 이러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영혼의 이미지로 나올 거고요. 그러한 어머니가 저러한 삶을 이제는 좀 얻으셨나 보다라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어쨌든 본인한테는 조금은 힘들어도 가장 좋고 훌륭하신 분이잖아. 그런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나비가 되는구나를 느끼면서 마무리가 되는 소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 보니까 내면이다 보니 이게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지문 내에서의 부분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떤 의미야, 어떤 갈등이야, 뭐 이런 거 찾는 거잖아.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어쨌든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 소외가 심각한 현대인들에게 이제 쓰고픈, 말하고픈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가족임에도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노인이 자식에서가 아니라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조금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면 사실 이것 자체가 현대 사회의 모순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소설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낯선 작품을 볼 때 EBS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립니다. 이 작품이 이런 거야 를 아셔야, 이 작품을 읽는 근본을 알아야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지문이 나와도 읽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어진 지문이다 라는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작품을 내가 이거 설명한 걸 다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무슨 내용이 안 돼. 지문 보니까 선생님이 그 설명해줬다고 해서 이 지문이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맞다고, 얘들아.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지문이 다른 부분이 나오면 어쨌든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지문의 부분을 해석해내는 능력이다. 줄거리다. 그리고 선지를 보고 항상 그 지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거 잊지 마. 우리 이제 고3이고 막바지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 모의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지속적인 이런 연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낯선 작품이라 제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지문을 일부 보면서 확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 21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영탁이는으로 출발할게요. 인물 나왔죠? 영탁이다 박스 하십니다. 몇 해 연애하던 여자와 여자에다 박스 하시고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재미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영탁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하다. 이런 지문이죠. 자, 밑줄 긋습니다.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하다라고 하는 거에다 밑줄을 그으시면 우리 나달락에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비윤리적인 그러한 어떤 심리? 영탁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어떻게 군더더기라는 표현을 써.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이 갖는 비윤리적인 심리를 아주 잘 보여준다. 여기서는 영탁이가 어머니를 이라고 했으니 영탁이의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군더더기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가? 조금 더 가봐요. 그리고 간후 하몽차사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쾌했어요. 즉 영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의 동생은 당연히 영탁일 거고요. 아, 영주에게 있어서 영탁은 남동생이구나. 지금 영주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구나. 영주의 초점으로 서술되고 있구나. 이렇게 맞추셔야겠죠. 어쨌든 영주 입장에서는 그래, 군더더기로 생각하든 말든 어쨌든 준비하고 데려간다고 했으면 데려가야지. 왜 이렇게 하먹차사야?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데려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명색이 장남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자, 명색이 장남인데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인, 가장으로서 남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가부장적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영탁이도 그리고 영주도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저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야.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불편해, 현대사회에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남인데 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책과 자기 자신도 또한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락고락해서 자신도 누굴 탓하고 이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표면적으로는 나 아닌 탓을 하고 싶어. 보통 누구나 그렇잖아. 자기를 좀 위안하고 싶어서 어떻게 장남이 저 따위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내가 당당하게 모시면 될 것을 나 또한 모시는 게 편치 않다라는 생각에 자책도 되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다.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그럴 작정이었는지 영탁이가 어머니한테 곧 모시러 오마 하고 약속하고 떠난 게 화근이죠. 그러니 마냥 기다리시는 거죠. 왜 부모님이랑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하자 혹은 어디 여행 가자 뭐 함께 하자 이러면 정말 평생 그것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공공연히 보따리를 싸놓고 안절부절 이제 그것만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 보는 것도 불편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자, 이제 라지 A로 내려볼게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자, 영탁이네로 가셨습니다. 왜냐면 영주가 직접 참다 못해 전화해서 모셔가도록 했거든. 갔지만 어머니는 영탁인에서도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청동으로 돌아오고 말았고요. 실은 버티고 말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라는 걸 상실해 갔으니까. 그래서 못 버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영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거지. 어머니를 그렇게 떠맡기시피 한 영주는 매일매일 문안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그럴 적마다 야야야 나 과천 갈란다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 과천이 뒤에도 나올 거라서 제가 여기 지우고 잠깐만 써드리면요. 그러니까 과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어머니가 영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탁인에도 있었지만 어딜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그러니 그 중간지대 우리 교재에 이따 나올 거라서 제가 미리 쓰겠지만 완충지대요. 요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머니가 대안으로서 선택한 또 다른 공간인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를 모시기를 힘들어한다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심리를 간파한 어머니의 대안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 생각하면 이쪽 집도 이쪽 자속집도 아닌 중간,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중간적인 완충지대의 의미로서의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 과천 갈란다. 어머니는 그런 생각인 건데 그런 생각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출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주 입장에서는 과천이 여기 지문 읽을까요? 옛날 살던 집 좀 읽어볼게요. 과천 갈란다. 과천 좀 데려다 주려무나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애잔하게 들리는 거지요. 근데 과천은 영주네가 둔촌동으로 오기 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결국 그 소리는 이들 입장에서는 영탁이나 영주나 그러니까 영주한테 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같이 살던 동네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로서는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해요. 왜? 영주라고 해서 정말 마음을 내놓고 편하게 어머니를 모셨던 게 아니잖아. 영주도 약간 자기도 불편하고 자기도 그런 거에 대한 자책을 느끼고 어머니인들 모르셨겠느냐.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딸네 집에 갖고 싶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라지 A에서 아래에서 한 5줄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자, 영주로서도 이제 어머니가 하도 과천 갈란다가 이제 우리 집 나를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또 그러면 영탁인에서 확 모셔오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 이유 저 뒤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다시 모셔가라고 빌면 모를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빌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모셔줄게 라는 심정으로 모셔오면 모를까 내 입에서 먼저 모셔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고 하는 영주의 앙심과 한편 모셔온 이상 누나가 애걸복걸하면 모를까 다시 어머니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탁이의 고집은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실은 하나지요. 그러니까 모시고 싶지 않은 약간의 미묘한 감정은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너희가 그래야지. 자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도 딸네 가서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치욕이나 관념 같은 그러한 의식은 같았던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아들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모셔가라 라고 해야 모셔갈 거고 그리고 네가 애걸복걸 해야 어머니를 내줄 거고 뭐 이런 관념인 거죠. 그건 결국 난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는 둘 다 아니라는 거지요. 가부장적인 관념이 일부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어떤 안 그러면 치욕스러우니까 이런 관념일 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가 아니었다면 이 갈등이 결국 어머니에게는 아픔이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그런 자식들의 심리를 모르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러니 치매가 약간 걸리셨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 어떤 완충지대로서의 과천을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들 내서 가출을 하십니다. 자, 그게 빨리 오른쪽 지문 중략줄거리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네 줄을 내려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하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뭔가 더 영악해지신 것 같아. 치사하게 아들내서는 딸내로, 딸내서는 아들내로 보따리로 옮겨 다니느니 여기도 저기도 아닌 과천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로서는 조금 더 사고가 더 발달한 것처럼 느껴지는 아들내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됐고요. 그러나 영탁이 처가 어떻게 사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놓았는지 어머니의 탈출은 번번이 그 단지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출을 해도. 자, 이유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녀는 그 단지의 부녀 회장이어서 발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어서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놨는데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잠옷이라든가 고쟁이 바람에 어머니의 외출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으니까 옷을 갈아입지 못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건 외출복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와서는 안 되는 옷차림이고 저 사람 뭐야? 라고 다들 눈에 띄게끔. 그러니까 눈에 띄니까 어머니를 간수하게 되고 치매 걸리셨고 집이 어디야 해서 집을 찾게끔 만들고 이래서 가출이 돼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만 어머니로서는 아무리 치매시지만 그렇게 외출복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밖을 돌아다니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머니의 발을 묶어놓는 이런 행위 자체가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며느리의 혹은 영탁처의 그런 비윤리적인, 비인간적인 행태를 조금 비판하고 싶어서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 나오시고요. 그래서 가출을 하셨어. 자, 이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저 요거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요거 지울게요. 자, 왜냐면 이제 어머니로서는 이제 가출을 하셔서 스스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가다 보니 가셨겠지만, 자, 라지 B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영주가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옛날 집 같은 그런 분위기, 옛날 자기 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이제 들어가 봤어. 그게 라집이 중간입니다.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 봤더니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천계사 포교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부끼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봤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거 맞는 거지요.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수몰떡이면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그 집으로 빨려 들어가듯 갔고 마루 천장에 연등과 금빛 부처가 그 집이 절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밖엔 시골의 살림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부처님 앞 그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계신 분이에요. 도란거리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서 도란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지. 더덕 껍질을 벗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의 둘레에서 막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뭔가 보셨습니까? 도란거리는 분위기라든가 뭔가 말로 하기 어려운 정말 화해로운 분위기, 아주 그냥 화목하고 그런 따사로운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고 있었고요. 몸집에 비해서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젓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답니다. 저 뒤에 읽을게요. 하지만 그건 헐렁한 승복 때문만은 아니야.
자, 이 부분이 엑기스죠. 살아온 무게나 전체를 완전히 털어버린 듯한 그 가벼움이라든가 가벼움 혹은 자유로움이요. 어머니한테서 느껴지는, 조금 더 밑에 들어갈게요. 그렇게 누군가가 어머니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라고 느껴질 정도로 70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긴 천진덩어리일 수가 있을까? 천진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분위기? 그래서 앞만 해도 저건 현실이 아니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지쳐 가까운 데 두고도요, 한 발짝을 더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면 저쪽은 환상이니까, 이쪽은 현실이니까. 어머니가 결국 삶에 있어서, 어머니가 결국 이렇게 삶에 있어서 순수와 자유를 획득하셨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느끼면서 놀라움을 느끼는 영주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청계산 포교원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실 때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결국 뭐 꼭 자식과 함께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드려야 편한 거죠. 자, 이곳에서 드디어 어머니는 삶의 무게를 다 던져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참 생각할 게 많은 소설인데, 이 시간이 얘들아 수능 시간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정말 독서를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시간이라면 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은 그런 거 아니고 핵심 단어와 포인트와 그것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야박하게 들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 핵심 단어들과 내용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